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전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현입니다. 네.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요. 지금 아마 유튜브나 뭐 이런 뭐 그런 넷플릭스 이런 데서 흑백 요리사 이런 것들로도 지금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맛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은 시기고 방송에서도 좀 많은 음식들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간대 보게 되면 또 과식도 하게 되고 좀 음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과식으로 인제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일까지 생겼던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과식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 고런 거에 대해서 7 가지 이유 정도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10 시간 쉬지 않고 먹었던 그 중국 먹방 스타의 생방송 중 사망 정말 좀 되게 안타까운 얘기였죠. 그래서 뭐 물론 인제 그런 직업적인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먹는 거 단순히 먹는데 뭐 과식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중국 먹방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도 먹는 것으로 이제 과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요즘에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로 돼서 과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과식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과식이랑 폭식이랑 이거에 대한 단어를 쪼끔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폭식이라는 거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많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동안에 이성을 상실하고 '아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통제력을 이제 상실해서 끊임없이 먹는 거를 폭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식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신체에 필요한 것보다는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쪼끔 더 많이 먹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 그치만 좀 많이 먹었다 생각이 되면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이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인제 폭식과 과식의 정해상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데 가서 먹을까? 뭐 오늘 뷔페 가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럼 나 오늘 허리띠 풀고 먹어야지.'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반대로 폭식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3 개월 동안에 적어도 1 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고 과식 같은 경우는 이 먹은 거에 대해서 뭐 내 돈 내고 비싼 거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었으니까 뭐 됐지 뭐 쪼끔 약간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로 인한 뭐 '아 뭐 왜 먹었을까?' 죄책감, 괴로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먹은 거를 다시 뭐 억지로 토해내거나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또 이 자체가 먹게 되는 이유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라든지 괴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제 음식을 과하게 많이 먹게 되는 거가 인제 폭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식 같은 경우는 DSM-5 에서 폭식 장애라고 이렇게 진단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섭식 장애 들어가 있는 거고 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환은 아닌 거죠. 그래서 폭식은 약물이라든지 전문가 상담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인 것이고 과식은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나의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그런 생활 습관 등을 통해 가지고 교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아 내가 생각보다 쪼끔 과하게 일정한 시간 내에 너무 많이 먹고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 뭐 먹었던 걸 그대로 개워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쪼끔 반복되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아픈 거니깐요. 그냥 혼자 이렇게 걱정하시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런 과식, 음식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인제 너무나도 이게 너무 많이 시청자분들이 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많이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먹는다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그런 마크로 뉴트리언트가 이제 먹게 되는 거고 과식 그러니까 과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영양소를 먹게 되면 에너지로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이게 잉여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 형태로
아주 인제 효율성이 좋은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성인이 되게 되면 이 비만 세포의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캠퍼까지는 이렇게 지방 그 세포 내에서 저장이 되다가 점점점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지방 세포가 인제 하이퍼트로피 점점 뚱뚱해지는 거죠.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인제 그게 우리가 비만하게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제 먹게 되면 우리 모든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든지 에너지 공장에서 인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몸을 살아가게 하긴 해야 되는데 고렇게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근데 그러니까 먹게 되면 이 인슐린이 나와서 피 속에 인제 그런 에너지 혈당들이 이제 세포 내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낮아지게 되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제 더 이상 어 그러니까 포도당이라든지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상하다. 먹었는데 왜 에너지가 부족하지?' 그래서 막 인슐린을 더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실제 피 속에는 당은 높아지고 내 몸속에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는 부족하다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인슐린을 생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췌장에서 계속 부하가 걸리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췌장 기능 부정 결국엔 이제 제2형 당뇨병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식으로 인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2형 당뇨병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인제 과식을 하게 되면 음 또한 그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인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사성 질환의 어떤 백본이 될 수 있는 기전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잉여됐던 것들이 제2형 당뇨병으로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췌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또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내장 또는 그러니까 배 쪽이죠. 뭐 내장 지방이라든지 간 아니면 근육 같은 곳에 인제 지방으로 형태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인제 지방 같은 거 나쁜 지방들을 쪼끔 과식하게 되게 되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엔 중성 지방은 올라가게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게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상 지질 혈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상 질질 혈증에 의해서 동맥 상태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과하게 되면 결국엔 혈관의 염증에 의해 가지고 뚫고 나오는 플라그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맥 그 근육 자체에 이제 염증 반응에 서 좀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된 동맥 경화도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엔 혈관 자체에 받는 압력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 가까이 내부 복부 쪽에 인제 쌓이게 되는 내장 지방 같은 경우들도 염증 물질들을 막 피 속으로 계속 방출을 해 가지고 결국엔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대사 장애를 유발해 가지고 심장 질환과 같은 이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련의 질환을 인제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는 이제 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많이 먹게 됐을 때 간이 무슨 상관이냐. 저희 외래에 인제 보시게 되면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위해서 내원을 하시는데 바르시고 "난 술도 안 먹는데 왜 저희가 지방간일까요?"라고 이렇게 인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방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간 하면 술하고 먼저 많이 어울리시는데 떠올리시게 되는데 지방간은 오히려 예 술보다 과음보다는 오히려 과식 쪽으로 에 의해서 영향을 쪼금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비율 자체도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한 8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간이라는 것은 뭐냐? 지방간은 지방의 그러니까 간 중량의 한 5에서 10% 정도 이상 이르는 것을 이제 저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엔 간 세포 내에 이런 특정 지방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백큐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제 지방 세포들이거든요. 그게 인제 요렇게 간 조직 내에 이렇게 보이는 거가 인제 지방간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많이 먹게 돼서 과잉의 인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이렇게 인제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간은 이런 지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칼로리 섭취량이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많게 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으로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결국엔 인슐린 저항성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신체 세포가 그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서 덜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 생각되니까 결국엔 간에선 더 많은 포도당과 지방을 이제 생성해서 간의 지방 축적을 또 잉여하게 되고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지방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프로세스 통해서 산화가 되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프리 레디칼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염증과 같은 어떤 산화 스트레스로서 유발을 해 가지고 간세포 또는 그 티슈 자체에 어떤 데미지를 일으키고, 그 데미지가 결국엔 파이브리시스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물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간에 대해서 쪼끔 주의를 하고 계속 워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방간에서 이런 염증, 지방 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섬유화증이 점점점 많이 진행이 되면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간경변증, 그러니까 시로시스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엔 간암의 어떤 리스크 팩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지방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지방 간염이 있을 땐 더더욱 좀 생활 습관이라든지 원인을 찾아 가지고 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뇌 쪽에서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인제 우리가 기분 좋게 먹는 단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음식 같은 걸 먹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인제 신경염증을 일으켜서 보시게 되면 그 면역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혈중에 그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혈중에 이런 다양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이 염증 물질들은 비비비를 통해 가지고 혈류를 통하고 림프를 통해 가지고 비비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엔 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의 그 면역 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얘들이 염증 물질 분비를 해서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라든지 아니면 감정에 대한 아미그달라 같은 데 이런 뇌 영역에 염증을 유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증은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억 장애, 인지 장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유사한 이렇게 행동, abnormal한 그 비헤비어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쪼끔 많이 먹었을 뿐인데 이런 뇌 기능 장애도 유발할 수도 있다. 되게 참 음식이라는 게 참 무섭죠. 적절하게 먹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뇌 분분에서 아까 그런 비헤비어럴 행동뿐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조절 장애도 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이성을 잃고 어느 순간에 뭐 아까 말씀드린 폭식이 아니라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새우깡 한 봉지를 먹었는데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먹다 보면 이 과식 자체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그러니까 그렐린이라든지 그리고 렙틴과 같은 이 호르몬의 임밸런스를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어떤 조절을 이제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많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지방 세포에서 생성되는 이 호르몬인 렙틴은 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많이 먹었으니까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먹었으니까 쓰는 거를 쓰게 하는,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렙틴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뇌는, 우리 머리 브레인은 이런 신호를 받지 못하게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공복 호르몬인 반대로 인제 그렐린 같은 것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이 그렐린 수치를 변화를 시켜 가지고 신체가 인제 먹게 갈망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과식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렐린 조절 장애로 인해서도 배고픔 조절이 이제 손상이 되어서 생각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 이 쾌락 호르몬, 그러니까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 행복 호르몬인 이 도파민의 경로에도 이렇게 관여를 해서
뇌의 보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같이 이렇게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을 주는 어떤 동기부여와 관련돼 있는 이런 도파민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탕, 달달한 초콜릿이나 이렇게 단 것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막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즐거움이 막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성적으로 계속 이런 인풋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는 지금만큼의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이 도파민이 활성화가 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감각화가 되는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쪼금 더 쾌락을 찾기 위해서 계속 먹게 되고, 이게 결국엔 중독적인 행동으로서 비슷한 그런 보상 반응으로서 얻으려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식과 도파민, 그 도파민의 민감도 감소가 발생해서 결국엔 과식으로 인해 가지고 체중 증가라든지 음식에 대한 중독으로도 인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인제 속쓰림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위 점막이 헐어서 느껴지는 궤양이나 뿐만 아니라 근육청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인제 저희가 궤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위궤양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환자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명치 부위에 뭐 합번, 뭐 속이 쓰리다, 아니면은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만 뭐 상복부 뭐 팽만감이라든지 메스꺼움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 너무나도 많이 먹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위는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음식을 이렇게 많이 붓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체가 위예요, 위. 위인데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좀 많이 먹었다면 한 1 리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꾸역꾸역 인제 계속 먹게 되면 최대는 한 4 리터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인제 장기의 크기가 다르니까 좀 다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 위가 정말 풍선이 팡 터지듯이 인제 팽창해서 위파열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파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급성으로 진짜 위가 너무 아프다, 팽만 되고 결국엔 위경색으로 이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누워서 보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서 너무 많은 게 들어가게 되면 그 뒤쪽에 그 지나가는 그 정맥, 대정맥 쪽을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오히려 쪼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장기 쪽에 인제 영향을 줘 가지고 어 위로 올라가는 혈류에 대해서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경색이 되게 되면 결국에 위로 가는 인제 그 혈류 자체에도 문제가 생긴다. 경색이 이렇게 되는 거고, 과하게 되면 결국엔 수술하지 않으면 100% 사망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많이 먹게 되면 그 위에 횡격막까지 이렇게 인제 건드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숨을 쉬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먹고 나면 좀 숨쉬기 힘들다 그러죠.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위로 가는 그 혈류뿐만 아니라 소장이라든지 대장으로 가는 그 혈류까지 이렇게 누를 수 있어 가지고 극단적으로는 그쪽 장기들의 장기의 괴사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소장, 대장 얘기를 했으니 이제 이쪽 장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장이라는 것은 요즘에 좀 저희 의학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기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장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생적 기능은 음식을 분해해서 신체에 필요한 그 영양소를 인제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면역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인제 우리가 입에서부터 그 항문까지는 뚫려 있는 곳이긴 한데, 그 점막 세포로서 다 덮여 있어서 그 밑에 면역 반응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면역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병원균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유산균, 이산균 막 드시잖아요. 이 장 자체는 뚫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양한 미생물,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들이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간에 이렇게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를 해서 결국엔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든지 면역 반응, 심지어는 뇌 기능에도 인제 영향을 미치고 이제 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제 브레인것 시스템이라고 액시스라고 해서 장과 뇌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뭐 뚱뚱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기분에도 우리가 인지 장애에도 아니면 전반적인 건강에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제 과식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장 점막 세포가 인제 느슨하게 벌어지게 되면서 어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내려오면 그 혈관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과 만나서 이제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인제 저희가 장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혈류를 통해 가지고 뇌로 이동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의 특정 부분 뭐 하이포탈라무스라든지 히포캠퍼스 같은 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브레인것 액시스에 대해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 장 건강이 나빠지면 이 브레인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다양한 인제 내분비 계통의 어떤 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혈압이라든지 치매에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인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먹어서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증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질환 같은 것들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고 이거는 리키 것 그러니까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어 장누수 증후군은 뭐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장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린 브레인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상선이라든지 부신 호르몬에 그러니까 부신에도 영향을 줘서 뭐 피로감이라든지 알지 못하게 이제 보채라 그러니까 들어온 면역 반응에 의해서 보채 형성이 되어서 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말초나 어떤 엔도아트리얼 쪽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피부 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뭐 전혀 잘 모르는 이런 피부 병변 같은 것들 이런 스킨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증상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한 번쯤 내가 어 단지 음식을 많이 먹고 계시거나 아니면 쪼금 그런데 특별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요런 증후군들도 한 번쯤 전문가랑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과식이 우리 몸에 인제 영향을 주는 최대한 장기 중요한 장기들 7 가지 그리고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인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히 인제 내가 직접 먹지 않더라도 먹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쪼끔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보다 '음식을 쪼끔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에이 뭐 난 아직 젊으니까 무슨 병이 있겠어.' 이렇게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고 뭐 1 년에 1-2번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피 검사, 혈액 검사 등이라든지 그를 통해 가지고 혈당이라든지 간 기능 뭐 그러니까 리피드 패널 그러니까 뭐 그 콜레스테롤들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하셔서 건강을 쪼끔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인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과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는 것만으로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런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뭐 너무나도 다 아시는 거죠.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음식을 처음부터 뭐 이렇게 큰 그릇에 담는 것보다는 내가 먹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그릇을 사용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하나의 음식에 뭐 꽂혀 가지고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밸런스를 가지고 인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섬유질 같은 것들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골고루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 간식은 어 쪼끔 멀리 뭐 굳이 간식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 뭐 이제 뭐 하이팻 그러니까 뭐 과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음식들보다는 좀 건강한 간식들 예를 들어서 뭐 오이나 야채,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너트 계열의 그런 음식으로서 쪼끔 살짝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도 인제 우리 아까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또 우리가 모티베이션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에너지를 또 얻어서 하루를 또
지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심코 마시는 그런 음료 대신에는 물을 조금 충분히 드셔 가지고 좋고 또 식사 전에 물 한 컵 정도 드셔 가지고 위가 좀 어느 정도 '배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평상시 먹는 것보다 그만큼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는 좀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피로감이 또 증가를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먹는 것으로서 보상하는 쪽을 많이 가니까 충분한 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고루 드시고 골고루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잘 주무셔 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과식을 예방하는 수칙이 아닐까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것들 이제 쪼금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철 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20대 후반이시고 남성분이신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249 예요. 총 콜레스테롤이 57, 나쁜 콜레스테롤이 173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정도일까요? 다른 건 다 정상이라고 하셨네요. 뭐 이게 한 번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제 이상치질 혈중 치료법에 대해서는 뭐 190이 넘게 되면 무조건 일단 약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고 그 밑에서는 리스크 팩터라 그러니까 위험 인자들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약을 권고를 하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가지고는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재검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검사하는 시간 정도도 최소한 8 시간 이상의 금식을 충분히 한 후에 검사를 진행해서도 반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약과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은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데 원리가 뭘까요?" 소식하면 영양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쵸. 저도 이게 참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소식하면서 쪼끔 일본 사람들의 그 장수 비법 중에 하나가 인제 "소식이다."라는 이런 썰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어 이제 시스템이 다 존재를 하는 건데 결국엔 우리가 뭐 엔진이든 기계를 썼을 때 그 기계를 많이 쓰게 되면 노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고장이 날 수가 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하게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뭐 아까 쪼끔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프리 레디칼 뭐 그러니까 활성화산소, 뭐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 이런 것들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뭐 면역에도 후천적인 면역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과한 것이 그런 거를 빨리 인제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과식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소식을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먹은 거를 충분히 다 소화할 만큼의 음식을 드시게 된다고 하면 어 '오래 산다.'라기보다는 텔로미어 랭스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양과는 쪼끔 다를 것 같아요. 소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골고루 잘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근육 움직일 때 근육이라는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건데 소식을 하는데 그렇게 골고루 밸런스 있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게 드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만 계속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영양이 과잉이 되지만 그게 결코 좋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소식인데 골고루 먹으면 좋다. 그렇다고 생짜로 굶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그 신체가 필요하는 최소한 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만큼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어렵습니다. 에이징까지 이렇게 같이 또 노화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기본 골자는 내가 먹은 것과 쓰는 것 잉여는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렇게 하고 골고루 밸런스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장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언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선생님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조금 과식하면 혈당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혈당이 오르면 왜 졸리면서 머리가 아픈 걸까요? 네. 당뇨병 환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충분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충분한 인슐린이 못 나오니까 피 속에서는 당이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졸리다는 거는 결국엔 혈류, 뇌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에너지가 충분히 못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졸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픈 거 뭐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음식을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식단을 고려할 때 GI 인덱스라든지, 그러니까 한번 먹고 너무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은 쪼끔 지양을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공복, 그다음에 식후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신다고 하면 약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일단 그것도 한번 전문가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토도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방간 진단은 정말 많던데 약이 있나요? 운동 좀 하면서 체중 줄이면 금방 좋아진다고 걱정 말라고들 하던데." 어 제가 너무 무섭게 말을 했나 봅니다. 어 지방간 진단은 정말 많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인제 뭐 조직학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병태 생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뭐 혈액 검사를 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런 이미징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방간 진단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제 바이옵시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게이트 마커 같은 거라든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인제 지방간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술을 드시면서 생긴 건지 술을 드시지 않고 생긴 지방간인 건지 일단 먼저 봐야 되고요. 약이 있느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인제 원인이 있는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인제 알코올이 원인이니까 알코올을 끊고, 그리고 지방간이니까 과잉 익려되어 있는 지방을 빼기 위해서 운동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단을 조정을 하고 체중 관리를 하시라고 먼저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인제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체중이 과하지 않는데 마르신 분인데도 지방간이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술도 안 드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란 단어 자체도 이제 학회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다." 뭐 다르게 인제 메타볼릭으로 해 가지고 뭐 그러니까 "대사성에 의해서 생기는 지방간이란 단어로서 인제 용어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신데 지방간이 있는 분들,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연구들, 지방간에 좋은 약들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오메가 3가 좋다 뭐 등등등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뭐 파이브레이트 뭐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무엇이 좋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먼저 생활 습관 교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약보다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네. 운동을 하는데 뭐 운동하시고 나서 또 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 운동, 그리고 식단 뭐 이런 것들 조정하시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면 개선될 수 있고, 그걸 인제 추적 관찰하면서 좋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무섭게 말씀드렸나 본데. 그다음에 김지은 님께서 "점심을 많이 먹은 후 저녁을 굶는 것은 몸에 안 좋겠죠. 점심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저녁을 조금이라도 먹는 게 좋을까요? 굶는 것이 좋을까요?" 참 딜레마입니다. 하루 뭐 칼로리가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점심때 뭐 60 체중이 50 킬로그램, 60 킬로그램이신 분들이 뭐 한 1,500 칼로리 정도, 근데 2,000 칼로리 이상 막 먹었다, 2,500을 먹었다 그러면 먹지 않고 좀 굶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칼로리상, 이로상은 좀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게 일방적인 것만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부수적인 게 또 있죠. 그러니까 한번 많이 먹고 굶고, 많이 먹고 굶고 하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어 공복에 궤상 귀성되면 위산 분비에 대한 또 불균형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위장 장애를 또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에도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혈당 조절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 가급적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반복이 된다면 좀 어렵겠지만 뭐 하루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라면 머리를 알고 있으니까 저라면 쪼끔은 적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굶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굶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쪼끔 드시는 거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드시고 나서 좀 있다가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잉여되지 않게 운동을 해서 써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에린 킴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중에 근육량이 오르고 지방이 줄어드는 중입니다. 핵심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여서 근육량이 올라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기도 하나요? 음. 기초 대사량이 근육량 좀 어렵네요. 지방이 줄어들고 있다. 음. 근육량이 올라도 걱정이 되는데 근육량이 오르는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글쎄요. 먹는 거를 충분히 잘 드시고 하고 계시는 거죠. 어 그 생각하는 기준치가 어딘지 저도 좀 걱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일단은 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지방이 줄어드는 것도 면역에도 좋지도 않고 하니까 적절하게 쪼끔 관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 외래로 오시면 저희가 쪼끔 같이 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님께서 가끔 과식 이후에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 먹는데 소화제를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을까요? 음 가끔. 일단 만약에 내시경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좀 보시고 내시경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위장에 대한 어떤 질환이 있었다고 하면 그 소화 기능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위산이라든지 이런 소화 효소가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건강하신 분이시다. 그럼 뭐 내시경도 괜찮고 전혀 위 상태도 괜찮으신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소화제 사 먹어서 과하게 먹었던 거를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위를 많이 움직이게 하고 소화효소를 좀 분비를 해서 소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자주라는 게 뭔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위 기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를 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는 항상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기보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전에 인제 좀 '음식을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지윤 님께서 "탄수화물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너무 힘들죠. 탄수화물 중독.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회로 막 이렇게 쾌락에 대한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이렇게 호르몬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중독이란 단어를 쓸 만큼 탄수화물이 주는 위력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좀 체중이 나가셔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인제 '탄수화물을 끊겠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그 탄수화물도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을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에 끊는 거라고 하면 좀 다른 걸로 대체를 해 보시는 걸 찾아보시는 걸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 탄수화물 대신에 포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 운동을 좀 천천히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단백질로서 쪼끔 대체를 한다든지, 식이섬유로서 섬유제로 쪼끔 바꿔 본다든지 아니면 물로써 쪼끔 대체를 해서 하는 게 좋겠고, 실제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이걸 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먹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인 건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도 쪼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내가 진짜 몸에서 지금 비상 상태여서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드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또 극단적으로 안 먹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근육량도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면역도 떨어지게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니까 적절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고 간식으로서 드시는 탄수화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고 탄수화물을 어 적절하게 일단 그렇지만 탄수화물이 혈당을 또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탄수화물 대신에 좀 다른 쪽으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수 같은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 "난 너무 면 종류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스파게티 쪽으로 조금 바꿔보는 것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걸로 해서 요리를 하는 법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꿔보신다든지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밥 대신 빵을 먹어야 돼요."라고 한다고 하면 그 빵 뭐 호밀빵이라든지 잡곡빵으로서 쪼끔 대체를 해서 가는 방법을 해서 쪼끔 머리를 좀 이제 좀 머리 고민을 좀 하셔서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참 힘듭니다, 이 탄수화물 중독 자체가. 화이팅입니다. 아 그다음에 모토도사님 또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폭식 환자는 병원에 꼭 가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가정의학과로 가면 되는 건가?" 어 폭식 일단은 저희 과에 한번 오셔 가지고 진짜 이게 폭식에 맞는 건지 보고 저희가 좀 상담을 통해서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 평가를 해본 후에 필요한 과 뭐 신경정신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이쪽으로도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협진도 띄울 수 같이 교수님과 이렇게 상의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폭식 장애라 섭식 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일단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리 님께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식의 단점은 없을까요? 과식하던 사람이 소식을 한다면 장점만 있을까요? 기저질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아이 좀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막 계속 주시고 계시네요. 소식의 단점, 소식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칼로리가 낮은 거를 소식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칼로리는 적정 칼로리를 먹고 있는데 양 자체가 작은 건지 이걸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과식을 하던 사람이 소식을 한다면 장점만 있는가? 글쎄요. 뭐든지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과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식을 하게 되면 늘어났던 위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나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보상 회로가 계속 돌게 될 거고 뭐 그로 인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될 거고 자칫하면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 시스템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딱 꼽아서 그게 좋아진다. 장점만 있느냐, 단점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좀 두리뭉술한데 정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광현 님께서 "믹스커피 엄청 먹는데 중독되나요?" 네. 믹스커피 자체 그러니까 칼로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만에서 상담도 하고 뭐 이상 지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믹스커피 드시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칼로리 보시면 굉장히 칼로리가 의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먹는 이런 믹스커피가 또 혈당도 굉장히 금방 올리게 되는 거고요. 중독이 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한 잔 이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아 요거 가지고는 안 차.' 뭐 이렇게 '에이 물이니까 괜찮지 뭐. 뭐 커피인데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좀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있는 거 한번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시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먹게 된다고 하면 쪼끔 지양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고 혹시 당뇨라든지 다른 어떤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믹스커피 너무 좋죠. 맛있고 좋은데 그래도 아침에 뭐 한 컵 정도 한 정도 좀 드시는 게 어떤가.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아메리카노를 좀 바꾸는 쪽으로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뭐 과식 저희 뭐 기분 좋게 즐겁게 뭐 기념한 날 뭐 이런 날 특별한 곳에 가서 내 돈 내고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허리띠 풀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과식이 반복이 되고 계속 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쁜 쪽 오늘 나쁜 쪽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이 드셨으면 다음날 좀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시면서 잉여됐던 것들 조금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선순환 돌리는 쪽으로 하시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 계절 정말 얼마나 먹을거리가 많습니까. 참 전 세계 음식이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서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적절하게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하게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